안녕하세요. 무상보리시입니다. 오늘도 오늘 시장을 한번 볼까요? 시장 보면 음봉 마감했네요. 뭐 상승은 0.2%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조금 예전에 미국 시장에 비해서 약한 모습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아쉽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이걸 급락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 하락하니까 어제 깜짝 놀랐죠 또. 근데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얼마든지 5일선 아래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21선을 살짝 터치하고 간 거라 다시 21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캔들로 보면은 하여튼 이 저점을 깨지 않는 게 좋겠죠. 이 저점을 깨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저점을 깨면은 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고 21선하고 이격이 별로 안 되죠. 그래서 21선까지 쉽게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겠죠. 이제 요렇게 이 11일 떨어진 이유가 미장이 이날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다우존스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다음날 바로 반등을 했고, S&P도 하락을 했는데 다음날 이렇게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점을 높였죠. 좀 더 좋은 거는 종가상 이 고점을 완전히 뚫어서 이제 마감하는 게 훨씬 좋은데, 뭐 오늘 한번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끝나는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일 정도 조정을 보였다가 어제 바로 5일선 회복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개별 주식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5일선 조정을 보여주고 바로 이렇게 5일선 회복해서 그 위에서 놀고 다시 갈 수 있게끔, 그러면 이제 여기 고점, 여기를 돌파하면 다시 상승으로 가는 거고, 여기를 하락 돌파하면은 좀 단기 하락 추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반도체는 좋네요. 아주 일본 시장이 좋았네요. 일본 시장은 갭까지 떠서 올라갔네요. 1.2% 갭 떠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 나쁘지 않습니다. 대만이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고, 독일 시장도 뭐 괜찮고, 중국은 뭐 트럼프가 좋게 대해주질 않으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뭐 방송하는 게 아니라 녹화를 하다 보니까 뭐 특별히 막 뭘 해야 될까 이런 게 생각날 때마다 하면은 쉬운데, 이게 이제 매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영상 녹화를 뭐 어떤 주제로 할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하다가 하면은 잘 할 텐데,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좀 쉬운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어려운 투자를 할 것이냐, 이거를 조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쉬운 투자는 뭐 확인을 하고 하는 투자죠. 확인을 하고 이제 포커를 칠 때도 매패를 확인을 하고, 그렇죠. 당연히 매패를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상대방 패가 무엇인지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뭐 텍사스 홀덤 같은 경우에는 뭐
패를 이제 확인하는 패가 그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쓰는 거니까 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고, 어려운 투자는 뭐냐면 확인이 안 되는 투자입니다. 확인을 안 한 투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좀 어려운 투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고수들의 영역이고, 그 산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좀 해박하게 있어야 좀 가능한 투자가 됩니다. 근데 투자 수익률로 보면 뭐 쉬운 투자라고 해서 꼭 수익률이 낮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어려운 투자라 그래서 수익률이 꼭 높냐,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쉬운 투자는 뭐냐? 이제 뭐 제 투자 철학에 있어서 쉬운 투자는 뭐냐면 실적을 확인하고 하는 투자죠. 예, 실적을 확인하고, 왜냐하면 실적이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킨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려운 투자가 되는 거죠. 이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업을 공부하고 뭐 그 주담을 통해서 내부 어떤 그 비즈니스 어떤 흐름, 그런 거를 Q&A를 통해서 이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탐방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어려운 투자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완전 어려운 투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가 됩니다. 바이오. 뭐 이제 그거죠. 바이오 대표가 어려운 게 신약 개발이죠. 과연 신약 개발이 성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성공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대표조차도, 연구자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그 전까지는 조금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주가가 요동치면 보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비중을 아예 낮게 가져가면 상관은 없겠지만,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 또 그 어렵죠. 그리고 어려운 투자에 또 속하는 게 뭐냐면 장비주입니다. 장비. 이 장비 업체는 내가 만든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만들어 놓으면은 누가 사가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기업, 뭐 제약 기업이라고 하죠. 뭐 소화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칩시다. 소화제를 만드는 기업이면 내가 뭐 마음껏 만들어 놓고 시장에 내놓으면 팔리죠. 그렇죠? 예, 내가 뭐 근다고 시장이 요구하는 수요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만들면 그 물량을 다 소화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장비라든가 OLED 장비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 장비라든가 이런 장비들은 내가 만들어 놓는다고 상하지 않습니다. 예, 전방 그 고객사에서 증설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상하지 않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만들어 놓은 지 꽤 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조금 뭐라 그러죠, 오래된, 그러니까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그런 장비들은 또 상하지 않죠. 예, 그래서 장비 투자는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 장비를 뭐 몇 조를 투자한다 그러면 각 장비 쪽장 그 있잖아요. 들어가는 장비들이 뭐 에칭 장비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각 룸이 어느 정도 되고 이 기업에서 어느 정도 갖고 오고, 그리고 이번에 뭐 장비가 업그레이드돼서 가격이 어느 정도 받고, 이런 거를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투자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러한 지식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 부분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왜냐면 뭐 쉬운 투자를 냅두고 여기서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데 굳이 어려운 데 가서 내가 잘 모르는 데 가서 돈을 베팅하고 운에 좀 맡기는 그런 투자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뭐 제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거를 아시죠? 예. 이거를 차트를 볼 필요 없고 얘 1분기 실적을 보면 여기 보면은 207억 그리고 46억으로 해서 작년 대비해서 뭐 증가된 게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뭐 이제 꾸준히 잘 버는 기업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꾸준히 잘 버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왜 쉬운 투자가 되냐면 애널 여기 환경 컨센서스 들어가셔갖고 요게 아니고 요거죠? 아닌데? 요 위에 건가요? 예, 여기 들어가서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요거를 이제 기간을 뭐 한 1년으로 해서 검색을 하면은 보고서가 몇 개 나와 있죠. 이 보고서에 몇 개만 읽어봐도 그쵸? 예, 충분히 이 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리포트 제목만 보더라도 콘주란 급여와 영양으로 성장 가속화. 콘주란이 이제 무릎 통증에 사용되는 치료제인데 이게 여지껏 비급여였어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됐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오늘 왜 실적이 좋게 나오리라는 거를 쉽게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실적 발표 분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리고 여기 공시에 보면 여기 공시에 보면은 단일 판매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아니고 여기는 아니고 중국이랑 단일 판매 계약을 한 게 어디 있지? 요건가? 네. 이 리쥬란을 이게 이제 피부 미용을 하는 건데 리쥬란을 이 중국 업체에다가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충분히 이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 이 파마 리서치가 그래서 앞으로 뭐 얼마나 성장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지만 바로 다음 분기부터 실적이 잘 나오리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매출액이 YOY로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거의 100% 증가를 했습니다. 이 계산을 한 게 저게 있거든요. 블로그에 해놨으니까 이렇게 YOY로 38% 영업이익은 95%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예,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을 한 거고요. 여태까지. 그리고 이제 이게 장 끝나고 저게 나왔어요. 발표가 분기 실적. 그래서 시간 내에서 약 7.5% 정도 상승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내일 당연히 상승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런 투자가 이제 쉬운 투자입니다. 그리고 뭐 콜마 B&H는
보시면은 1분기 실적을 한번 볼까요? 1분기에도 이렇게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했죠. 그러면 이제 왜 증가했는지를 찾아보고 그게 유지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거를 판단해 보면 알겠죠. 예, 그래서 2분기에도 이렇게 영업이익 매출액이 약 50%, 영업이익이 약 79%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뉴트리는 약간 그 실적이 슬로우 다운 된 부분이 있어요. QOQ로. 여기서도 얘도 1분기에 매출액은 거의 100%는 아니지만 많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뭐 몇 배죠? 4배? 4일은 4, 4, 50. 예, 4배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예측은 460억에 66억인데 요거보다는 약간 덜 나왔어요. 보니까 아무래도 이 피부 미용 다이어트라 약간 그 혜택을 덜 받은 것 같아요. 코로나로. 그래서 그래도 YOY로는 매출액도 견조하게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견조하게 늘어났습니다. 다만 QOQ로 이렇게 늘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서 QOQ로 좀 약간 슬로우 다운 된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다 하락이 끝나지 않았나 보고 얘 같은 경우에도 뉴트리도 장후 마지막에 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뭐 상승할 거라고 또 예측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기업을 볼까요? 뭐 기업이 투자하는 기업이 너무 많으니까 YN텍을 볼까요? YN텍도 YN텍을 볼까요? YN텍 오늘 왜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도 1분기 실적을 보시면 그쵸? 완전히 변화가 됐죠. 예, 그리고 2분기 실적을 보면 이렇게 그쵸? 279억에 24억 그래서 얘는 이제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쵸? 1분기가 273억에 78억인데 279억에 103억 이렇게 수익성이 좋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YN텍은 모르겠어요. 이게 어제까지는 주가 흐름이 되게 좋았거든요. 거래량이 나오면서 완전히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거래량이 나왔는데 오늘 왜 하락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기는 좀 합니다. 차트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거가 있어서 약간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장비주 투자를 잘 안 하는데 이제 몰라서 그렇죠. 디바이스 ENG라는 회사입니다. 디바이스 ENG라는 회사인데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1분기 실적을 보면 뭐 이거를 좋아졌다고 뭐 4분기에는 좋았는데 1분기에 이렇게 나오면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이렇게 실적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반기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414억이야. 예. 매출액이 거의 10배. 예. 영업이익은 어마어마하게 영업이익률도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런 식의 투자가.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는 상승 거래량도 나오고 상승한 채로 마감이 되고 시간 외에서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는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고 오늘 HLB라는
요게 상한가 같죠. 예. 요게 상한가 갔는데 이제 뭐 뉴스 보면 뭐 삼성인가 그게 성공한 것 같더라고요. 뉴스 잠깐 보니까. 뉴스가 어딨지?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안 나오네. 왜 안 나올까요? 네, 제가 잘못 봤나요? 요거, 예. 8월 13일, 예. 오늘 8월 13일 맞죠? 예, 요거. 간암치료제 임상 3상 승인의 20% 급등.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HLB 뿐만 아니라 HLB 뭐 다른 것도 이제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투자가 어렵죠. 왜냐면 내가 뭐 삼성을 성공할지 안 할지 이상이 성공될지 안 될지 이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도박에 가까운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오늘 비록 상한가 같지만 이런 부분에서 사신 분들은 아직도 물려 있는 거죠. 예, 아직도 물려 있는 거예요. 상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근다고 여기서 이렇게 뭐 쭉 갈지 안 갈지 또 뭐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자신이 뭐 투자에 대해서 지식이 해박하거나 뭐 섹터 산업에 대해서 지식이 해박한 그런 게 아니면 한양증권이 왜 시외에서 상한가 들어가 있네. 예, 그런 게 아니면 쉬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쉬운 투자. 예, 그래서 쉬운 투자의 핵심은 제가 말하는 쉬운 투자의 핵심은 뭐냐면 분기 실적이 나오면 분기 실적이 기다리라 이거를 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확인을 해서 이게 이제 잘 나온 경우에 하나는 거죠. 예, 잘 나온 뭐 안 나온 경우는 굳이 지금 제가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나왔으면 왜 잘 나왔는지 그 이유, 예,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쉽죠. 과거니까 왜 잘 나왔는지 분석하는 거는 너무나 쉽습니다. 앞으로 잘 나올 거를 분석하는 게 어려운 거지 현재 잘 나온 이유를 분석하는 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단지 여기서 추가로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 요것만 우리가 잘 판단하면 됩니다. 예, 이게 지속될 거면은 이렇게 그 상승한 주식은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할 때 사면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이테크 건설 이 기업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뭐 분할합병 오늘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걸로 시외 다 상한가 간 것 같아요. 뭐 삼강글라스부터 시작해갖고 다 상한가 같은데 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분할합병 이슈 이런 거는 솔직히 발표해주기 전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회사 내부 정보를 우리가 또 쉽게 저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 카톡방이나 뭐 이렇게 좀 투자를 공부하거나 이러한 분들 이렇게 보면은 좀 상당히 어려운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이러한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예. 이런 거를 많이 당하면은 그 자연스럽게 이제 싫어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부동산을 이제 일을 했는데 부동산 일을 했는데 이제 관리 업무도 하죠. 예, 관리 업무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임차인들이 있잖아요. 임차인들이 있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진짜 상종하기 싫은 사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뿐더러 매너도 좋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요 임차인들은 이 악성 임차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거짓말을 하는데 이 악성 임차인들은 우리가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는 들어오는 거잖아요. 부동산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그 계약 조건이 있죠. 나는 어느 주소지에 몇 호를 임차하며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관리비 얼마, 그리고 임대차 기간은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월세 내는 날이 1일이라고 치면 이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1일에 당연히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쵸? 월세를 당연히 내야 되는데 안 냅니다. 이 악성 임차인들은 안 내고 가진 거짓말을 해요. 가진 거짓말. 그래서 가진 거짓말을 하는데 이 악성 임차인들이 하는 얘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프입니다. 이프. 뭐뭐 하면 월세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계약서를 이렇게 써놨는데 뭐뭐 하면 그 월세를 내겠대요. 여기에는 이 if에는 정말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 제가 들었던 최악의 if는 뭐냐면 자기 부모님이 어제 교통사고로 둘 다 돌아가셨다. 그래서 상을 치르고 나면 월세를 입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당신 부모님 돌아가셔갖고 상 치르는 거하고 월세 내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냥 지금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냉정하냐 하다 어쩌냐 이제 뭐 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사망 진단서를 띄워오면은 내가 이번 달 월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 띄워옵니다. 안 띄워오고 어떻게든 이제 뭐 돈을 구해오든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제 월세를 내게끔 만들죠. 제가 봤던 가장 악성 임차인 중에 하나가 요거였습니다. 거짓말 하는 게 부모님이 어제 교통사고로 둘 다 돌아가셔서 상을 치르면은 월세를 입금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는 말도 섞기 싫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도 섞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죠. 저런 사람을 상대하는 거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하면 주가가 상승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성 투자자들이죠. 악성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서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돈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뭐뭐 하면 주가가 상승하면 안 됩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을 내려서 베팅을 해야 됩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는 뭐냐면 이번 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고 분석을 해보니까 앞으로도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매수를 하겠다. 이러한 식으로 그 투자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냥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많이 망한다고 하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많이 망한다고 하잖아요. 오픈하고 5년 이상 가는 그 개인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업무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이렇게 뭐 산책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면 도대체 이 자리에 이걸 왜 오픈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장사가 될 것 같지가 않고, 그쵸? 장사가 될 것 같지가 않고, 실제로 오픈하고 나서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거든요. 입지. 뭐 식당이라 그러면 음식의 맛이나 서비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거는 입지입니다. 물론 이제 영업기간이 굉장히 오래돼서 단골도 많이 생기고 하면은 그 입지가 약간 나쁜 것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만 신규로 오픈한다 그러면 무조건 입지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입지에다가 오픈하고 이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분석이 충분히 안 되는 거죠. 입지 분석도 충분히 안 되고 일단 오픈하면 장사가 잘 되겠지. 뭐 이러한 마인드. 나 정도면 뭐 장사가 잘 되겠지. 이러한 어떤 if를 갖고 오픈하는 경우에는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자영업도 마찬가지죠. 자영업이 훨씬 더 망할 확률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 치킨집, 편의점 하나를 오픈한다 하더라도 입지를 분석을 해서 유동인구가 하루에 어느 정도 지나가고 이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예상 소비 금액을 예상하고 내방 고객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거를 예상해서 이 정도 수입이 가능하고 월세는 이 정도 되고 뭐 인건비 이렇게 되고 원재료 이렇게 돼서 이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충분히 이렇게 하면 매출이 이 정도 나와서 내가 이익을 낼 수 있구나. 이러한 분석이 돼야 돼요. 자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뭐 식당을 하면은 좀 더 뭐 메뉴 개발을 잘한다든가 뭐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위생에 신경을 써서 뭐 편한 공간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매출액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나 죽여줘 내 맛 끝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픈을 하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편의점 입지가 굉장히 좋죠. 좋은 위치에 많이 들어가 있죠. 괜히 그런 위치에 비싼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편의점이 물론 뭐 요즘 뭐 하도 많이 생겨서 동네 후미진 곳에도 있지만 뭐 그런 후미진 곳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겠죠. 매출액이 오늘도 뭐 얘기가 좀 샜는데 좀 쉬운 투자를 하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그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주가가 이러한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아무래도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거는 투자를 하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예전에는 안 그냥 막 투자했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해성 BS도 1분기, 작년 4분기부터 달라졌는데 1분기에 좋은 모습 보여줬죠. 그리고 2분기 실적을 보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QOQ로 42%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당연히 주가는 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얼마까지는 갈지는 모르지만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쉬운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예, 그래서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우존스 뭐 상승하겠네요. 그리고 나스닥이 좀 강하네요. S&P는 뭐 보합 수준인데 나스닥이 상당히 오르고 있네요. 테슬라 어떻게 되고 있어? 아이고, 테슬라는 오늘도 오르고 있네. 뭐 얘 또 액면 분할을 해버려갖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길래 아이고 좋다 그러고 있었는데 무슨 또 액면 분할을 해. 하여튼 마음에 안 든다. 그죠? 아주 예뻤는데 갖고 딱 이 저점은 여기 저점을 깨고 추가 하락하면 분할 매수 시작해야겠다 이러한 그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고 뿅 올라가 버리네요. 예. 제가 아마 예전에도 이거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21선 아래로 무조건 내려온다. 그때 가면 내가 한번 사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죠? 내려오죠. 예. 무조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자, 투자 잘 하시고 예. 이번에 또 연휴가 좀 길죠. 예. 주식시장 놀고 그래서 좀 또 우울하네요. 예. 우울하고 그러네요. 뭐 차트 공부도 또 열심히 하고 기업 공부도 열심히 해서 투자를 잘 해야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